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 결제 금액이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세금 처리 방법부터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세무조사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업자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의문이 풀리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원금 나온 금액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비한 금액이 있어야지만 된 거고요. 본인이 만약에 지원금 50만 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썼다, 한 푼도 안 썼다라고 하면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공제 안 받으면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근데 신용카드로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 쿠폰을 네. 뭐 지역 화폐나 또 그 선불 카드 같은 걸로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소득공제가 다 방법이 조금씩 다른가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을 해줄 때 개인 정보와 이제 연동이 돼서 되기 때문에 해당 사용 금액은 개인이 쓴 걸로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소득공제율이 조금 달라질 건데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30%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잘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매출액이 또 단위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세금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니까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이 매출은 비과세 매출이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발생한 매출도 일반 매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해당 매출을 반영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이제 잘 사용하면 네. 조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용할 때 이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5%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예. 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사용한 경우는 3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크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게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쓰시던 체크카드 쓰시던 4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카드나 그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딱 걸린다, 네. 공제 금액에.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좀 고려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세금 관련 부분들을 먼저 여쭤봤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요즘 AI로 돌아가게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50만 원 정도의 뭐 가족 간의 송금마저도 다 드러날 수가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뭐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죠. 우선은 그 내용이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 저도 굉장히 많은 상담을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한 거는 2023년부터 이미 도입을 했던 내용일 거고요. 네. 이번에 도입을 발표한 내용은 과거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고위험 탈세를 하다거나 과거와 비슷하게 탈세하는 거를 좀 잡아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의 송금 자체를 다 추적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법에 정한 증여세나 증여세 기준과 그리고 소명 절차를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다. 해서 개개인 간의 거래를 다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 시스템 운영상의 AI 개념을 도입한 거지 그 어떤 개개인의 거래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한 건 우리나라 뭐 아니죠?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AI로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모든 세금을 매긴다. 특히 앞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송금하는 것도 다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굉장히 많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다 AI 얘기하니까 예, 좀 그걸 믿을 만한 사람 뭐 내용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되는데 그러면 국세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AI 세무조사
세무조사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은 세무조사 방법이 다르다기보다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세무조사는 AI가 선별하든 조사관님이 파악을 하든 간에 조사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그 조사를 누구를 할 거냐,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을 할 거냐, 아니면 AI를 통해서 이런 직업이나 이런 직군에서는 탈세가 좀 많이 발생하니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볼 거냐, 이거를 AI를 통해서 선별되는 과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선정하는 대상자가 좀 더 과학적으로 면밀하겠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AI 세무조사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개인의 정보가 조금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자료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AI가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전자사용계약서라든지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현금 영수증은 이미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걸릴 만한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거기에 뭐 어떤 도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조금 빈번하게 있거나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이 계좌이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번에 좀 골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AI가 발달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또는 네. 뭐 궁금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AI하고 그 세무서라는 곳 네. 그리고 세무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역할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만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정도에서 AI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는 세무서에 있는 조사관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관님들의 판단과 법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세무사의 역할은 이제 납세자가 금전거래를 할 때 충분히 안내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납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조사 대응 같은 업무를 저희 세무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업무의 빈틈을 쉽게 대체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아직까지는 않은. 네,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도 그렇군요. 네. 네, 방송 쪽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유익한 정보가 많은데 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소비자나 사업자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소비자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셔서 연말정산 이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업자분들은 이 매출 또한 일반 매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내셔가지고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AI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납세자가 그래도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한다. 네. 예,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끝으로. 일단 뭐 특정한 이유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뭐 금전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냥 제3자가 봐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단기간에 고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계좌이체하는 건지를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반드시 챙겨 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